안녕하세요. 방구석 공인중개사 와일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 중에서 오늘은 가장 악랄한 수법인 원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또는 혼자 사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원룸 전세 사기를 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꼭 원룸 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세 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면 꼭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이런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원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가 주인이 같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구 주택의 원룸 건물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요. 월세 내기에는 아까워서 전세로 원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 원룸 하나가 전세 4천만원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세 4천만원짜리 원룸을 계약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부탁하거나 또는 모은 돈을 모두 전세보증금에 마련을 하게 되고, 이렇게 힘들게 원룸 전세를 계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몇 개월 동안 잘 살고 있는데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게 됩니다. 원룸 건물 전체가 경매로 나왔으니까 임차인이면 빨리 보증금 배당 요구를 하라는 안내문이었는데요. 이건 정말 누구나 상상하기도 힘들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주변에 알아보더라도 결론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만 일부 배당을 받고 나머지 전세 보증금을 결국엔 날리게 되면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경매로 왜 넘어갔고 왜 쫓겨나게 됐을까요? 이유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저렴하게 나온 다가구 건물이 8억에 매매로 나왔다면 이걸 사기꾼이 사면서 본격적인 일이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원룸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을 원룸 매매 잔금을 이전까지 전부 내보내고 공실로 인도받은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도 3억 정도 받고 자기 돈 5억을 들여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많은 세대수의 원룸을 전부 전세 4천만원으로 세입자를 구하게 되는데요. 전부 전세를 맞추면 8억이라는 돈이 사기꾼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자기 돈 5억을 투자해서 8억의 현금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기꾼이 현금 8억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저렴한 다른 원룸 건물들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사기꾼들이 빨리 원룸 건물들을 사게 될까요? 이유는 기존에 사기쳐놓은 세입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애초에 사기꾼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소문이 나게 된다면 사기꾼의 계획이 무산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이곳저곳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기를 쳐서 챙긴 돈으로 원룸 건물들을 계속 매입하면서 돈을 불리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들의 피해가 점차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사기꾼은 목표했던 금액을 다 챙기고 나면 추후에는 모르는 척 일관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등의 개소리를, 분명 처음에 전세보증금 4천만원으로 계약할 때 원룸의 건물 시세가 9억 정도였고 근저당이 3억 정도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게 많은 편도 아니었고, 특히나 집주인이 이 원룸의 다른 임차인들은 전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이걸 믿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임차인들 모두 근저당권 3억 이후에 전세보증금 4천만원으로 날짜 순위대로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건물의 세입자들 모두 사기꾼 집주인한테 속은 겁니다. 그럼 근저당 3억도 갚지 않으니까 당연히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경매가 진행되면 당연히 시세보다 싸게 낙찰이 되면서 경매 비용이 빠지고 낙찰대금 절반 한도에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 일부를 임차인들이 조금씩 나눠받고 당해세라고 하는 세금을 제하고, 또 거기에다가 등기부등본상 1순위인 은행이 근저당 금액 3억까지 받아가면 남는 돈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임차인 보증금 대부분을 못 받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악랄하게 사기를 치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계약할 때 집주인이 우리 원룸 건물에는 전세는 없고 전부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만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서류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우선 해당 원룸 건물에 전체의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해서 정말 모두 월세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조차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다 정확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 요청을 해서 실제로 그 원룸에 전입신고된 사람들과 집주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임차인들과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그 원룸의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각 호실마다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룸 전세를 계약할 때 지금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만 한다면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전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경우에는 집주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사에게 요청을 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이런 사항을 요청을 하면 귀찮아하거나 싫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냥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빨리 공인중개사가 이런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꼭 이런 서류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해당 부분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 요건이 생기는데, 이런 대항 요건으로 해당 집이 위치한 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항 요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구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고 여기에 모두 알고 계시는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인들과 날짜를 비교해서 순위대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요. 잔금날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원룸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원룸 건물 전체 임대차 보증금을 잘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만 잘 알고 계신다면 소중한 보증금을 날릴 일은 없을 테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